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만남 후에 묘하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비하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상대의 가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모든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을 단번에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을까요? 오늘은 타인이 나를 쉽게 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 5가지와 그에 따른 대처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유난히 그들의 옷이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차려입으면 사치스럽다며 비난하고 대충 입고 가면 꾸며야 한다는 핀잔을 줍니다. 지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까닭은 상대방을 쉽게 보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난 작은 뾰루지는 쉽게 찾으면서 왜 우리 자신의 큰 모공은 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점은 본인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상대방은 낮게 보는 편향성을 지닌 사람들의 성향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본인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들추어내어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여기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며 종국에는 본인만 혼자 남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내가 입은 옷이 부적절해서 한두 번 조언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본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건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난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이상 같은 지적을 받는다면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한 대인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번째로, 나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들을 항상 웃음거리로 만들고 깔보는 듯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 가벼운 장난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그만하면 좋겠다는 표현을 해도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멸감을 더욱 심하게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멍청한 것 같다는 등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상황도 있겠지만 보통 내가 그럼 그렇지 예상했어 라는 화법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빈정거리는 형태로 깔보기도 하죠. 또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가 틀렸어 라는 식의 직설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진실함이라는 좋은 덕목 또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이는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하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여겨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여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의도적으로 지속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당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글로 적어보면 본인 스스로도 현재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용도로 나를 대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별별 이야기를 다 꺼내놓으며 본인의 기분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상대방의 견해나 관점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이들은 소소한 일에도 분노나 환희 같은 감정들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비생산적인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기지만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말하는 사람과 단 한 시간만 대화하더라도 진이 빠지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내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친 관계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향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거지 근성이 있는 경우 자신의 돈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돈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금전적인 부분에는 매우 철저하지만 타인의 돈을 사용할 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산하지 않을 때에는 주문 시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메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계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값이 싸고 기본적인 아메리카노만 주문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커피 값이라도 계산하니까요. 그러나 계산할 때만 되면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타인의 금전적 지출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자신의 자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예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지각을 자주 하거나 빈번하게 약속 시간을 변경하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가책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거드름 피우는 행동이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과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반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계 정리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행동은 분명 경계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반말을 쓴다면 자기 자신의 편함만 중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타인과의 간격을 좁히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북함과 언짢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반말을 사용한다면
나를 가볍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균등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가끔은 확고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분들은 굳이 불편하게 조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과 멀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유별나게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말을 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먼저 가슴을 당당히 펴고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너무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하기만 하면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낮은 가치의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태도이지만 이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되면 상대방이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을 전부 귀담아 들어줄 필요는 없답니다. 상대가 나에게 불편한 느낌을 줬다면 나의 불편한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상대방과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원래 모든 일은 시작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한번 제대로 불쾌감을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실제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으로 인해 스스로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줄이고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강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다른 이들의 반응에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행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낮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매일 밤 자신의 강점들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자존감을 회복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대우해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조금은 모호하고 알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쉽게 알아채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풀었다 하며 물을 조절하잖아요. 감정 또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표현할 줄 알아야 해요. 스스로를 한꺼번에 모두 보여주지 말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이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드린 은연중에 무시하는 듯한 낌새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유난히 나의 옷이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 두 번째로 나를 비하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사람. 넷째로 금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 마지막 5째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말을 놓는 사람. 이런 행동은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욕구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너무 과도한 감정 표출은 자제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욕심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상대방에게만 맞추려 노력한다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누가 당신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궁극의 지혜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의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시간을 들여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따뜻하면서도 실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풍족해지길 기원합니다.